네.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이렇게 세게 박수 받아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저희가 2002년도부터 이제 부부 상담을 주로 했어요. 해서 그다음부터 1년에 한 7,000번, 그러니까 한 1,000쌍 정도의 부부를 면담했으니까 지금 한 15,000쌍 정도 본 것 같아요.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부부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가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다 건강하신 분들인데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부부 갈등하고 실제 들어가는 경우하고 참 달라요. 그래서 제가 부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결국은 어느 쪽에 이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상처의 원인이 본인이 타인한테 너무 잘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착한 행동을 하는 분들인데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아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경우들을 좀 소개할까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여성들이 보면 되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남자예요. 어느 정도냐면 양반이 이제 결혼하기 2년 전부터 연애를 하는데 부인을요 아침에 와서 부인 데려다가 부인 회사에 데려다 주고 자기 가요. 근데 이게 역행군이야. 부인 집이 이쪽이라면 회사는 반대쪽이에요. 이걸 2년을 해. 2년을. 예. 그리고 여성이 원하는 대로 뭐 음식 먹는 거가 되고 어디 가는 거가 되고 다 아내를 맞춰서 해요. 뭐 최고의 남자예요. 최고의 남자고 부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는 다 아주 유명해. 이 커플이 더 그한 건 뭐냐면 부인이 회식하잖아요. 와서 자기 술 안 먹거든요. 이 남편이요. 기다려요. 근처에서. 그리고 밤에 데려다 줘. 이 사람은요 보통 남자들인 경우는 변하는데 결혼해서도 변하지가 않아요. 이 남자가 옛날에 혼자 자취를 했거든요. 요리도 잘해요. 그래서 아침에 주말에 아내를 위해서 본인이 깨나기 전에 음식을 딱 만들어 딱 대량해서 주는 거예요. 예. 멋있죠? 예. 꿈 같은 남자잖아요. 설거지도 잘해주고. 예. 술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고. 예.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3년쯤 지난 다음에 어느 날부터 이제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했어요. 처음엔 말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뭐냐면은 말을 안 하고 자기한테 좀 등한시하니까 이 인간이 바람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인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하던 사람이. 그래 이제 남편은 이제 추적해요. 추적하는데 별로 나올 거 없어요. 그래도 남편의 태도는 별로 곱지 않으니까 이 부인이 남편한테 자기를 잘못한다고 해서 한쪽으로는 보면서 한쪽으로는 화를 내기 시작해요. 변했다고. 그러더니 이 남자가 어느 날은 부인한테 이제 화를 내고 정말 부인을 경멸하듯이 이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조금만 잘해줘도 감탄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별거 아니에요. 더 잘해줘야 돼. 나중에 가면요. 이제는 막 숨이 차 죽겠어. 잘해주는데. 근데 암만 잘해도 여자는 별로 감탄하지 않아요. 못하는 것만 짜증내요. 짜증내는 게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나중엔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죽을 것 같아. 근데 아내는 그거 몰라주거든요. 몰라주고 뭐라 그러냐면 대공격한단 말이에요. 변했다더니, 인간이 그렇게 금방 변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런 남성들인 경우에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자기 잘 표현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여기서 탈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아내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그 다음에는 아내하고 관계 맺지 않는 것만 선택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많이 있는 경우란 말입니다. 이분은 이제 중년 넘어선 부인인데 남편하고 이제 아무런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 좋아졌어요. 옛날 남편이 어떠냐면은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자기 맘대로 사는 남편이 있죠. 예, 그런 사람이에요. 이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착한, 어느 정도 착하냐면은 시아버님이 주벽이 좀 심하세요. 남편이 시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남편이 시댁에 안 가려고 하는 그 남편을 설득해서
시댁에 남편을 데리고 가고 시댁의 제사나 이런 시댁의 문화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되게 착하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뭐 아침에 뭐 잘해주신 분 같죠. 아침에 건강식 먹이고 본인의 의무를 이렇게 다 하는 여성이에요. 이 남편은 막 그렇게 그 부인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약간 뻐기듯이 그런 부인한테 뻐기듯이 이 착한 부인들인 경우는요. 남편이 아내가 착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보통 착한 사람이 내가 착해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부인이 남편한테 잘하고 시댁한테도 잘해요. 그러면 시댁에서 시아버님한테 얼마나 잘하니까 좋아요. 시아버님이 이 집안에서 이제 많은 구박을 받으니까 이 부인 마음이 어리니까 그 시아버님한테 잘해드려서 술 먹던 시아버님이 이 며느리한테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대해요. 근데 시어머니는 또 불만이에요.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제대로 잘 못한다고 불만이에요. 이 부인은 잘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부인이 그렇게 해도 남편한테 잘하면서 잘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넷째가 시댁 제사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왜 안 오느냐 그 얘기를 갖고 하다가 남편이 이 부인한테 집안 분란 일으킨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아니 시댁 제사에 오라고 한 것도 이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을 위한 거잖아요. 남편을 위한 건데도 남편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더 참지 못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남편한테 그 전에 잘했던 사람이 서서히 이제 안 하기 시작해요. 이 남자가 자기가 더 화를 내고 나서 이 남편이 못된 버릇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은 밥을 먹다가 반찬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반찬들 다 모아놓고 먹던 밥을 이렇게 찌그러 올려놔요. 예. 네. 이 부인은 옛날부터 그걸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의 목적은 애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하는데 결혼시키고 이혼하겠다는 거고 그 전까지는 남편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담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인이요. 면담도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남편은 바뀌었어요. 남편은 남편도 알긴 알았어요. 부인이 되게 좋고 착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배우자가 착하면은 나중에 당연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다가 아내가 이제 나중에 극단적으로 집을 나가고 대화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아서 부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인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아요. 이런 분들의 문제점은 한 번 마음이 간 다음에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